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에서 일하는 남자예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결론을 빨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웠던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이혼을 했어요. 그 후 두 분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만났고 그때 나는 태어났어요. 풍부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부모님이 풍부하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알아서 제 손에 들어왔고 공부에 대한 압박은 없었지만 분위기 자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어머니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본인이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셨던 게 제 인생의 첫 교육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역시 글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좋아하게 되다 보니 공부에도 흥미가 붙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제가 그나마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지 않았던 이유 같아요. 자상하신 아버지와 우아한 어머니 밑에서 저는 두 분을 존경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왜 넌 진짜 온실수 화초야 알곤 있지. 내가 야 아니야 나도 따지고 보면 혼자 많은 시간 보냈거든. 혼자 지금 혼자라고 했어. 너 돌봐주는 아주머니 계셨잖아. 그냥 그렇지 아이 부럽다. 나도 다음 생엔 너로 태어날 거야. 돈 잘 버는 아버지 공부하라고 잔소리 안 하는 어머니 이 정도면 나라고. 한 게 확실해. 대학 친구들은 저를 온실 속 화초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반박할 순 없지만 솔직히 기분이 썩 좋은 말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임원이었다고 해도 바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지만 집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가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더 많았어요. 무엇보다 공부에 관해서도 그랬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며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은 좋았지만 뭔가 관심받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온실 속 화초였지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 저 혼자서는 나름의 사투를 벌였던 거죠. 부모님이 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길 바라면서요. 물론 이런 사투가 좀 우스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원하는 거라면 다 손에 쥘 수 있었던 어린아이가 이미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꼬마 도련님이 하는 짓은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햇빛이 부족한 식물처럼 줄기를 길게 뻗으며 옷자라고 있었죠. 공부도 스스로 해냈습니다. 단순히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공부에 재능이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 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뭐라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100점을 받으면 어머니보다 책을 더 읽으면 지금보다 더 착한 아이로 자란다면 이런 생각들로 노력했습니다. 배부른 소리처럼 보였지만 저는 성적이 낮아졌다고 매를 맞는 친구들이 조금 부러울 지경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딘가 이상했지만 그냥 어린 아이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제 성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저를 아주머니에게 맡기지 않았고 공부할 때면 직접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 주시곤 했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어떨 때는 공부하는 척하고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시험 기간도 아니라면서 공부는 미리미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요. 우리 아들이 정말 똑똑하고 바르게 잘 컸네. 이렇게 공부도 스스로 잘하고 다음 시험에는 꼭 반에서 1등 하려고 해요. 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죠. 1등만 하면 되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1등은 아직 못했습니다. 수학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밤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서 따라잡는다는 게 제게는 좀 버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았죠. 수학만 과외를 따로 시작했거든요. 스스로 잘 해내서 천재 소리를 듣고 싶었던 제가 그렇게까지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반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그 녀석이 저를 이유도 없이 싫어했기 때문이었어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찬 눈동자였죠. 처음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낯선 것이었죠.
누구든 나를 좋아하고 친구들도 나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아이를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과외에서 성과를 냈고 그 애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늘을 날아다닐 듯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날 제가 너무 과하게 좋아하고 표현한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도 못했나 봐요. 고작 1등 한 개 때 고작 넌 진짜 다 쉬운 거잖아. 무슨 꿀성적이야. 야, 왜 그렇게 말해? 나도 노력했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한테 부탁도 했어. 이 도련님, 진짜 재밌네. 너 말이 좀 심한 듯, 아니? 너 나 알아. 내가 뭔데 다 아는 척하면서? 좋은 신발에 좋은 가방에 옆반에 새로운 휴대폰까지. 그렇게 도량스럽게 행동하니까 자격심이냐? 아무리 뭐를 입고 뭘 들고 다녀도 내게 들키지 않을 텐데. 자격심? 그래, 계속 나를 위해선 다스리지 못한 거야? 자격심일 거야? 그렇게 계속 날 비웃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 그때서야 나는 생애 처음으로 맞아봤습니다. 턱이 욱신거리고 남이 날 때린 것처럼. 어머, 그동안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새해에는 화목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화목한 이야기를 함께 써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좀 봐주라고 할 거야? 우리가 싸웠다는 얘기를 집에 하지 말아줘. 계속해서 빈틈없이 살아갈게. 내게 근사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던 녀석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나는 놀라서 함께 꿇었지.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눈치를 살피며 돌아갔고 잘 해결하라며 자리를 떠났어. 그만해, 알았어. 무릎을 꿇지 마. 너도 무릎을 꿇고 있잖아. 그럼 셋 다 일어나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누군가와 싸운 날이었고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던 날이야. 엉망이 된 얼굴로 집에 들어가도 걸리지 않았지만 이름은 결코 말하지 않았어. 이미 화해를 했고 남자들은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지.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했어. 어머니는 매우 속상해했지만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어. 학교로 찾아오려던 어머니를 말리는 건 가장 힘들었지만 내가 빌고 부탁해서 조용히 사건이 마무리되었어. 그리고 대부분 모르겠겠지만 얼굴을 부어서 엉망이 된 우리 형제들 중 한 명을 만나 등교 후 확인하고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녀석과 함께 친구가 되었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우린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의외로 잘 맞았어. 음식 취향, 음악 취향, 즐겨하는 운동까지도 똑같았어. 서로를 자극하는 좋은 경쟁자가 되었지. 그 친구는 나한테 매우 소중한 존재였어요. 과외 선생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다음 시험에서 이겨줄 거라고 자랑했었지. 그 친구는 나를 멀리하라는 조언을 여러 번 해왔었어. 인간들은 서로 다른 배경이 있고 가정이 있어. 친구도 비슷한 환경의 친구를 사귀는 게 좋다고 생각해.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 분명 잘 공부하고 가정이 어려울 뿐이야. 친구를 사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집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나는 고등학교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더 무서운 거야. 목적 없이야. 엄마는 날 이해 못하고 무슨 바보인 줄 알아. 어머니는 나를 제대로 알아. 나는 접근하려는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친구는 다르다. 선물을 해도 싫어하는 거야? 엄마의 말을 들었어. 그 눈빛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친구를 멀리하려고 해. 약속해.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대로 경험한 이야기를 편하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한국어로 옮겨 쓰겠습니다.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그 녀석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걱정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중재에 재능이 있어서 어머니가 친구를 싫어하는 사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친구들과 집에서 여전히 공부했지만 곁에서 어머니가 친구들을 보지 못하도록 조심했습니다. 거짓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의 거짓말은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학에서는 친구와 갈렸지만 군대 지원 때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신뢰해주시고 지원해주는 부모님과 나를 위해 섬기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대학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녀는 아름답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녀에게 매일같이 다가갔습니다. 결국 연인이 됐죠. 오빠 부자라 매번 이렇게 선물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부자의 기준이 뭔진 몰라도 딱히 부담스러울 가격은 아닌 건 맞아요. 앞으로 선물은 그만 가져와도 돼요? 난 오빠만 있으면 되니까 알겠어요. 더 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 둘도 없는 친구와 연인도 사이가 좋았어요. 아무래도 둘 다 스스로 돈을 벌었고 이런저런 상황이 비슷해서 이야기가 잘 통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제가 너무 빨리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특히나 어머니가 제 여자친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죠. 사치도 좀 심한 것 같고 무엇보다 누가 요즘 30도 되기 전에 결혼을 생각해. 그래 그건 너희 엄마 말이 맞아. 사회에서 자리도 아직 안 잡혔는데 결혼이라니.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너 그 아이 들고 있는 가방이며 뭐며 보니까 가격이 꽤 나가던데. 사치가 심하고 아무래도 널 돈으로 보고 결혼하려는 걸지도 몰라. 그거 다 제가 사준 거예요.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억지로 들린 거고요. 부모님 만나러 오는데 좋은 걸 들고 왔는데 좋게 봐주셔야 해요.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아빠는 그 아이 행실을 지적하는 건 아니다. 내 말처럼 핸드백을 얼마를 들었든 상관없고 하지만 내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문제라고 봐. 맞아. 너희 아빠 말처럼 사람은 여름 만나봐야 해.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제 꿈이라면요. 저는 여러 명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 보는 순간 저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진심이라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만나거라. 몇 년 후에도 그 마음 편하지 않으면 그때 생각해보면 엄마,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 사랑 아니 좋지.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변할 거라면 너도 우리한테 불합리를 따지는 것도 웃긴 거야? 아빠, 3년이다. 딱 3년만 더 만나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원하는 건 다 손에 쥐어졌지만 그만큼 책임이 있고 제가 견뎌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걸 간과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다려야 했고 여자친구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중간에서 아무리 말을 잘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이 뒤로 밀린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몇 번을 싸웠고 저희는 헤어졌다가 만나길 반복했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견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제시했던 시간인 저는 3년을 채우지 못한 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엄청 혼이 났지만 결국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반대가 무색하게 제 아내에게 굉장히 잘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에 기도했고 워낙 애교가 많았기에 금방 친해졌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일단 살림을 합쳤고 아이를 낳은 뒤에 결혼식을 치렀어요. 부모님과는 1년 정도를 살면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부터는 분가를 해서 살았고요. 그렇게 분가를 하면서 저희만 일산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직장과의 거리나 본가와의 거리가 1시간 정도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일산을 택한 것은 순전히 제 친구 때문이었어요. 친구는 서울에 직장을 잡았지만 일산에 살기를 고집했어요. 결혼 전부터 저도 친구를 만나러 일산을 왔어요. 처음에는 왜 이곳에 살지 생각했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알았어요. 일산이라는 곳은 어떤 순간에는 조용하면서
또 어떤 순간에는 시끌벅적한 곳이었어요. 적절한 자연과 적절한 유흥가가 뒤섞인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저도 신혼집을 그곳으로 정한 겁니다. 살다 보니 정말 좋았어요. 아내와 함께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어떤 날에는 친구와 함께 어울려 놀기도 좋았습니다. 제 삶이 매우 평화로웠던 것은 친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이 이런 거였어?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했잖아. 아버지도 어떻겠어? 이 몸이 이렇게 되기 전에 왜 그렇게 야근하고 그랬어? 너 어디야? 사내 자식이 이렇게 많이 울면 어떡해? 증상이 있을 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이후 이제 20대가 되어도 검사를 받아보겠다. 내가 미쳤어. 내 가족도 있고 심장이식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안 돼. 아, 시끄러워. 널 내버려 둘 순 없어. 길거리에 고양이들에게 밥 주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미친놈아. 자존심을 세우지 마라. 그러다가 자존심을 세워야만 하는데 나는 그것이 중요한데. 나도 내가 기부할 수 있게 혈액형이 특이하니까 검사를 받아볼게. 기증자를 찾는 게 힘들어. 내가 할게. 너 정말 미친 놈이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안다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자격이 존재하는 놈이니 정말 꼬인 놈이지. 괜찮아.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할게.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말고 다 갚아야 해. 영수증 다 모아놓을 테니까. 못 갚으면 죽으면 넌 다시 내게 갚게 될 거야. 알았어. 안 된다고 소리치는 친구 뒤로 하고 항체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 가족들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친구가 나에게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야. 만약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녀석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 결과가 나오자 우리는 완벽하게 일치했어. 그래서 이식을 결정했고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 아내는 반대했지만 의외로 어머니는 찬성했어. 그런데 아버지의 의견은 중립적이었어. 이미 결정을 했으니 다른 병원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을지 찾아봐야 했어. 혈액형이 특이해서 찾기가 어려웠고 아버지가 투병 중이라 불가능했어. 다른 이유로도 혈액형이 다르고 특수했지. 분명히 수술 순서가 늦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가져보자.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 하지만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내가 허락할게. 그러니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내 친구도 그걸 더 바랄 수 있어. 그리고 너희 둘째가 생겼다며? 그래도 여보야,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수술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리 급해서도 나는 내 자식이 우선이야. 쉽게 허락해줄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씀도 이해가 됐고 백방으로 병원을 알아보며 공여자를 찾으며 기다렸습니다. 친구의 간호를 위해 어머니가 전문 요양사를 찾아주셨고 아버지도 물질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간절히 바랐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친구는 거의 1년 만에 기증을 받게 됐으니까요. 다행히 합병증도 없었고 거부 반응도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을 퇴원하는 날 친구도 우리도 울었어요.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을 거야? 나는 널 믿어.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야, 너 그런 사람이야? 나 힘들 때도, 나 여자친구랑 다퉜을 때도 늘 곁을 지켜줬잖아. 이제야 내가 조금 숨이 쉬어진다. 나 빚을 지고 못 사는 사람인 걸 알잖아. 바보 같은 놈인 건 알지? 너 후회할 거다. 나한테 잘한 거, 너도 후회할 걸. 나 예전에 때린 거, 너도 때렸잖아. 난 우연히 맞은 거고 막 손 돌리다 보면 2대 정도는 맞아야지. 팔도 짧은 게 나는 너도 짧잖아. 허리만 길어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든 친구는 조금씩 이전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전처럼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나는 몸에 좋은 거 먹이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이제 마시지 않았어. 그렇게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그때 미안한 게 있다면 친구가 아프다는 걸 알기 바로 전에 생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신경도 많이 못 썼고 첫째와는 달리 관심도 많이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친구의 회복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나처럼 옷잘하지 않게 둘째와 첫째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함께 있어 줬네요. 회사가 끝난 뒤였지만 그럼에도 나는 게을러지지 않았어. 항상 아이들을 돌봤어요. 마지는 이미 크게 자라서 의사 표현도 하고 체력도 좋아서 늘 활발했어요. 그러던 중 명절에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죠. 그런데 마지는 아빠도 엄마도 닮지 않았어요. 어휴, 신기하게도 아무런 닮은 점이 없네요. 먹는 버릇이나 습관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지만 애도 오이를 안 먹어요. 그것은 쟤도 그랬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나랑 어릴 때 닮았니? 들어보니 닮진 않았다고 하네요. 꼭 엄마나 아빠 털모처럼 닮았으니 이상한 말.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닮았을지도 몰라요. 뭘 안 닮았다고 하고 봐. 손자랑 내 아들 발개구리 발가락은 정말 닮았네요. 아이고, 그렇지. 닮지 않았다는 말을 늘 듣곤 해요. 제 코는 둥글고 눈이 크지만 아들은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쌍꺼풀도 없어서 저희 부부 어린이로 보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었죠. 그러나 발가락과 식성이 저와 너무 닮아서 의심이 커지는 대신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나 작은 불씨가 커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반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쓰레기장 쪽에서요. 우연히 아내를 만났는데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어요. 착한 아내였는데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강한 목소리를 듣고 제 친구가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친밀한 관계는 알았지만 싸움을 보거나 이렇게 따로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끼어들지 못하고 숨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말 중에 헤어져 당장 이혼해라는 말이 들렸어요. 혼란스러워서 떠나려고 했지만 의심과 의혹이 더해져 다시 돌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갈 때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들에게 다시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의심이 더해갈 때 아들의 얼굴이 친구와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혈액형도 같아서 소름이 돋았죠. 몇 일 고민한 후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계획하기로 했어요. 계속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술을 마셨던 것을 생각하며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친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라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법원 근처에 위치한 검사소를 찾아 아들의 칫솔과 제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곳에 오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40% 정도의 사람들의 검사 결과가 친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 내용이 적힌 검사소 안에는 제와 같은 표정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검사소 직원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용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검사용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법원 제출용은 가격이 좀 더 비싸고 친자 확인용은 일단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온라인이 아니라 검사원이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구강 내부에 머리카락이나 혈액까지 필요한데 단순 검사용이라면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찾아온 경우 대부분은 법원 제출용이라고 하더군요. 쟤는 검사용으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연락드릴 테니 그때 다시 방문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기분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남자. 저는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벽한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가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의심이라는 감정에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날카로운 바늘 같은 모양이었을 거야.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커져가는 느낌이었어. 그렇게 나는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회사에서만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들었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거나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숨기고 있던 것은 피로였어. 피곤하다.
어렵다. 바쁘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나는 아내와 친구들을 피했어.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 진지한 얘기라 통화를 못 하겠어.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지. 한 며칠만 내게도 쉴 시간을 주라. 진짜로 피곤해서 라고 이야기했어. 음악, 네, 알겠어. 일단 쉬어. 결과가 나면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랬던 것 같지 않았어? 다시 그곳에 찾아갔을 때 메일로 결과를 받았는데 이상했어. 그래서 다시 그곳에 찾아갔지만 결과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 어느 정도 일치하는 퍼센트는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 아마 검사가 잘못됐을지도 몰라. 그 생각에 심장이 뛰었어. 그 결과를 해석하면 가족관계인 친척 사이나 친척이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결과인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친자관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미 일을 나갔을 시간이어서 아버지만 계셨고 저는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그곳에 계속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오가던 곳이라 친구는 칫솔을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제 친구의 칫솔과 아들의 검사를 맡겼죠. 결과는 또 다시 나온 뒤 둘의 친자관계가 99.99999% 일치했어요. 그런데 검사원은 다른 이야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형제인가요? 친형제는 아니지만 사촌 관계는 맞을 거예요. 보시면 아들 A군과 대조했을 때 마지막 C군은 친부 관계가 존재하고 비유 관계는 99%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친구와는 혈연 관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상으로는 사촌이나 친척입니다. 아, 유전자 검사로는 정확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사촌 혈연 관계는 형제 등의 확률로 나온다고 하네요. 정확한 건 의뢰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럽고 실타래가 엉켜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아니면 오히려 제 아들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친구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어린 시절 제게 싫어했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고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밀어주던 부분도 생각났습니다. 복수?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게 미웠던 친구가 가장 잘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만날 약속을 잡고 호수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맥주 한 병 사서 벤치에서 마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오늘은 괜찮은 거니? 내일은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내 마음을 너무 좋게 만드네. 편안하게 얘기하려 하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어. 요즘 사치스러운 생활이 심해져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자꾸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소. 나가자고 하면 너도 예전에도 그랬잖아.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짜증나니까. 순간 손에 힘이 느껴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우리를 속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헤어지고 싶나요? 내가 아내와 헤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아니요.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보다 더 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하고 몇 가지를 의심하십시오. 나도 못해. 글쎄, 내가 그렇게 예민하다면 왜 내 마지막 동작을 건드린 거야? 나는 좌절감을 느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나는 이 겁쟁이의 얼굴을 있는 힘껏 걷어찼다. 그러다가 친구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았고 나는 그의 무릎에 앉았고 그는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눈물을 삼켰다.
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마른 소년을 때릴 수 없었다. 대신 나는 벤치를 발로 차고 비명을 질렀다. 내 친구는 포기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들고 걸어갔다. 하지만 뒤에서 소리를 치더군요. 내가 내 형이야. 형이라고 제가 돌아서서 다가가자 쓰러지듯 미안하다고. 제 발목을 잡고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자신과 병든 아버지를 버렸던 잔인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부터였어요. 정확히는 두 집 살림이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자신도 알게 됐지만 이전부터 함께 살던 아버지를 버리고 만난 게 돈이 많은 우리 아버지였다고 해요. 저울질을 한참 하다가 결국에 저희 아버지와 살기로 마음먹었고 한동안은 어린 자신을 돌봐줬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게 됐다고 해요. 너 나랑 친구였고 같은 학년이었어. 두 집 살림이 가능해. 앞뒤가 안 맞잖아. 어린 내가 막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늦게 했어. 그때 너희 할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셨으니까 혹시 몰라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을 거야. 저울을 재듯 여기가 좋을지 저기가 좋을지. 그러다가 널 임신했고 결혼에 성공한 거지. 우리 엄마가 그럴 분이 아니야. 너희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내 엄마기도 하니까 너와 싸운 다음날 그 여자가 찾아와서 날 죽이려고 했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고 뺨까지 맞았지.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어. 작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처럼 나도 그렇게 했고 넌 진심이었어. 나한테 적어도 진심이 있긴 했지. 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붙어있는데 나라고 매번 복수만 다짐했을까. 그걸 부추긴 건 너희 엄마야. 고등학교 입학식에도 날 찾아와서 너랑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경고했고 우리 아버지 병원비를 던져주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다치면 병원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 우리 엄마가 정말 그랬다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도 너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게 막았어. 아니 애초에 같은 곳을 못 가게 하려는 의도였을 거야. 그래서 하향 지원했지. 근데 군대까지 들어갔을 때 아버지 병원비를 끊어버리더라. 넌 너희 엄마가 내 거짓말을 다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 너한테 사람도 붙이는 사람이야. 자기 과거가 밝혀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을 테니 네가 나와 붙어있는 게 얼마나 지옥이었겠어. 그래서 내가 그 지옥을 더 연장한 거고 그래서 내 아내와 그런 짓을 한 거야. 나 보란듯이 믿지 않겠지만 날 유혹한 건 내 여자친구야. 딱 한 번이었고 그때 나도 복수하려는 생각만 했지. 사실 그게 복수는 아니었어. 내 여자친구 소문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너랑 결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었던 것뿐이야. 네가 불행하길 바랬으니까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 알아. 그때 너희 할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셨으니까 혹시 몰라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을 거야. 저울을 재듯 여기가 좋을지 저기가 좋을지. 그러다가 널 임신했고 결혼에 성공한 거지. 우리 엄마가 그럴 분이 아니야. 너희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내 엄마기도 하니까 너와 싸운 다음날 그 여자가 찾아와서 날 죽이려고 했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고 뺨까지 맞았지.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어. 거짓말하지 마. 저번에 쓰레기장에서 둘이 다투는 걸 들었어. 헤어진다면서 그런 말 했잖아. 내가 아니야. 너희 둘째 아들 다른 놈 아들이니까 헤어지라고 한 거야. 더는 너를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라고. 친구는 자신이 아플 때 챙겨주고 자신을 위해 이식까지 하려 한 저를 보고 그간의 모든 걸 후회했고 되돌리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늦었지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제 아내였고 제가 없는 낮에도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그걸 막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그걸 강력하게 거부하는 걸 보고 제게 이혼을 하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했죠.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화가 났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독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미워졌죠. 제 마음과 머리는 계속해서 따로 놀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친구를 돌려보낸 후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었죠.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내는 일단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불법이야. 그리고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해? 아니, 절대로 정확하지 않아. 어떤 곳은 고소도 당하고
이게 다 과학적인 게 아니라고. 그거 몰라? 혈액형도 당신이랑 같잖아.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물론 주사가 달랐지만 특정 주사를 맞으면 혈액형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가? 병원에 물어봐. 정말 대담해서 일리가 있어? 결과를 왜 안 보고 변명만 늘어놓지? 뭔가 찜찜한 게 있어서 의심해가지고 검사를 한 거라면 나는 결백하다는 말이야.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알아. 내 기분은 너가 아니라도 알아. 아이야, 아빠가 누군지도 알고 있으니까 소리질러 아니, 오빠의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네. 진정한 이하야? 내 친구인 것도 아니라고. 나 진짜 불쌍해. 그럼 같이 검사 받으러 가볼까? 거기서 직접 검체를 채취해서 보면 어때? 이런 짓 하지 말자. 우리 사이 좋은 건데 제대로 싸운 적도 없는데. 내가 준 카드 내역을 뽑아보면 뭘 알게 될까? 왜 영롱이 그런 내역을 확인한 적이 없어? 여기저기 돈을 썼더라도 내가 그러려니 했고 부모님 주시는 용돈이 따로 있는 거라나? 친정에서 돈이 퍼져나가는 것도 알아. 그래도 난 너를 위한 일로 생각했어. 이건 게임 프라이버시야. 그래서 오빠가 볼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볼 거라는데? 결국 내부에서는 몇 차례 소리를 질렀고 울었으며 논쟁하다 결국 이혼을 했다는 사실로 온갖 감정을 거쳤어요. 더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말이에요. 카드 내역은 엄중했어요. 호텔에 다녀왔고 고가의 남성 시계를 샀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는 기록도 있었죠. 정말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한 사람이 뒷담화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과 호스트바에서 만났다는 게 더 충격이었죠. 결국 우리는 이혼했어요. 함께 살았던 동안 적절한 협의로 재산을 나눠야 했지만 그의 대부분의 재산은 사라졌고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집은 역전되었지만 그 다음은 어머니의 차례였습니다. 아이와 둘이 사는 동안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그동안 아쉬움을 남기며 살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집은 초라해져서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나도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머물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볼 거라는데?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노력하는 온실 내 식물이었고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서 너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야 이러라. 무슨 일로 내가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 아버지에게 소개할게. 이게 내 이복형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두 번째 없는 그런 친구야. 아, 이제 그래. 내가 그 친구였구나. 아버지는 잠시 얼굴을 찡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았어. 여기 있는 어른들은 멍청하군. 나도 미안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믿어. 어른들은 너를 버린다. 얼마나 쉽게 너를 버릴지. 그래도 내게 상처 주는 것을 피하려고 시도를 하고 싶었어. 나도 똑같아 보인다. 그것은 익은 원한이 되어 썩는다. 너를 상처 주지 마라. 그냥 너를 내버려 두어. 알겠지? 이 오래되고 오랜 친구는 그 자리를 쳐다봤어. 죄송하고 감사했어. 아버지께 다리를 꿇었어. 단지 그런 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아야겠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어. 그 동반자도 용서하기 어려워했어. 이제 나에게는 그런 건 상관없어. 얼마나 오래 걸리든 다시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혼한 아내는 제가 준 재산을 전부 사기당해 날린 것을 이야기해 너 걸로 이야기까지 다시 찾아왔지만 받지 않았어. 그럼 친구들은 그렇게 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이 안타까우니 데려와서 키우겠다고 말해. 나 또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 어딘가 어색한 가족으로 살아왔죠. 이복형과 나의 아들이었던 형의 아들, 그리고 나를 버린 엄마와 그것을 용서한 아버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이상한 가족이 되었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많은 응원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